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N 플러스인데, 자, EN 플러스가 금감원 제동권의 제료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더 급등을 해서 9%나 폭등을 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수급이나 또는 재료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특이한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감원 제동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예상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N 플러스 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종목을 찾아야 돼요. 비시장 관련주에서 진짜 독특한 종목, 이런 쪽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제가 그 종목을 찾아가지고 대박주로 말씀을 영상 후반부에 대박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EN 플러스 그럼 바로 말씀드립니다. 자, 9%나 급등을 했어요. 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재료를 자꾸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재료 없어도 수급이 좋으면 수급이 좋아서 먼저 주가가 날아가고 재료는 나중에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수급이 재료보다 우선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재료는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재료는 뭐 금감원 제동이 걸린 거. 네,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는 근데 뭐 호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호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린 거. 이게 호재라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주가가 올라왔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정정명령 부가가 분명히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요거 두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뭐가 일단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당겼느냐 보면은 외인들이 매집을 했어요. 매집. 이틀간 매집을 했네요. 결국. 네. 이틀간 매집을 한 격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한 20만 주 가까이 매집을 하면서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빨간 선이죠. 네. 결국 이제 그러면서 주가는 외인들이 선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이걸 주목을 해야죠. 얘네들이 외인들이 뭐 정보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창구 동향을 보면 모건 스탠리하고요. 신한증권하고 JP 모간에서 세 창구에서 매수를 했어요. 상위 7개 증권사 중에서 이 세 개 창구가 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면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뭐 보니까 메릴린치에서 14,000주, 여기 아까 그 창구동에서 보이지 않는 거는 이제 메릴린치, 그죠? 그리고 JP 모간 이 정도인데 수량들이 작으니까 무시해도 되겠고요.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날짜부터 좀 움직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11월 11일에 바닥을 찍고 좀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어디가 주로 매수를 많이 했느냐. 이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1월 11일이라고 입력을 해보시자고요. 딱 보니까 주로 많이 산 창구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KB증권하고 아까 말씀드린 JP모간, 신한투자, JP모간에서 38만 주, 그리고 신한에서 31만 주, 모건 스탠리에서 7만 7천 주. 자, 근데 이거는 12월 10일까지니까 12월 11일 것까지 더하면 이쪽 창구에서 주도해서 매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부터 물량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후속 호재료가 나올 때까지 주가는 일단 올라갈 개연성이 좀 있죠. 주가 올라가고 나서 호재료 나오면 좀 흔들릴 때 흔들리더라도, 그죠? 자,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 아까 금감원 전자 공시사항에서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만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두 가지 건에 대한 정정명령 부과가 있었는데 먼저 11월 7일 거 유중이 지금 두 개잖아요. 요거하고 11월 25일 거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번에 주가가 1174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 그 유상증자는 이번에 성공할 개연성이 높죠. 그죠? 요게 이제 11월 25일 날 나왔던 건데 내용을 보면 970원에 발행가예요. 근데 지금 1174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게 인수를 할 수 있게끔 현재 주가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이 증자는 이 120억짜리 증자는
납입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겠네요. 12월 17일이 한도입니다. 납입일이에요. 이 120억은 일단 성공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아마 발행가가 높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지금은 현재로서는 모르고요. 납입일은 뭐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요거잖아요, 요거는 1274원이거든요. 발행가가. 요거 105억짜리는 요거는 몰라요. 그죠? 납입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20억짜리 요거는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럼 자금 수요를 받으면 EN플러스가 살아나잖아요. 자,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가 이른바 검찰 용어로 들여다볼 수 있다. 그죠? 검찰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정부에서 수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막바로 좀 연락을 드릴 테니까 EN플러스라고 꼭 문자를 먼저 주세요. 먼저 주셔야지 제가 연락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인이 혹시 필요하면 사인. 정보가 나오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시겠죠? 고민도 많으시고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문자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소통을 좀 합시다. 그리고 추천도 좀 받고 해서 EN플러스 좀 회복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EN플러스라고 꼭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쌍크리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예,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한 30만 주 정도,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퍼 PBR 보면은 저퍼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